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Jacob.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치카 뉴스 정혜리 아나운서입니다. 설 연휴는 잘들 보내고 오셨나요? 설 연휴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명절 선물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오는 27일과 28일, 1박 2일간 베트남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정확히 그날 2월 27일이었잖아요. 아니 이건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어려울 텐데. 아무튼 벌써부터 자유한국당에서는 뭔가 의심이 간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의심은 왜? 누가 왜요? 뭐 어떻게 했어? 아무튼 전당대회 일정을 옮길 예정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왜요? 그게 뭐 별거 아니라고, 다 쇼하는 거라면서요. 쇼하는 것뿐인데 왜 굳이 자유한국당의 그 중요한 전당대회 일정을 옮기려고 하는 걸까요? 왜? 오늘 바치카 뉴스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바치카 뉴스 정혜림입니다. 명절은 잘들 보내셨나요? 어서오세요. 중국에서 보시나봐요? 어서오세요. 명절 연휴 지나고 이제 목요일인데요. 그래도 이틀 지나면 또 주말이니까 화이팅!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명절은 그래서 잘들 보내셨죠? 어떻게 좀 가족 친지들 모여서 정치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나? 정치 얘기, 명절 때 정치 시사 이런 얘기하면 100번 싸우잖아요. 다들 100번 싸우시는데 또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 뭐 부부싸움 하시고 이런 건 아니겠죠? 일단 명절 지나고 오면 딱 요맘때가 서로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을 건네며 선물도 좀 고생했다고 이렇게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딱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이맘때가. 그래서 그런지 어쩜 이렇게 명절을 딱 맞춰서 우리에게 그동안 고생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참 열릴 듯 열리지 않았던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드디어 잡혔다는 소식이 이렇게, 2차 북미 정상회담 27일에서 28일 이틀간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이 어제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 11시에 들려왔습니다. 참 새 국정연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어쨌건 일정 잡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것도 참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마음 졸였잖아요. 100번도 더 이걸 뭐 잘 되는 듯 했다가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이래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많이들 그러셨겠지만 너무 다행이다. 이게 또 무산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이번엔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들었던 머리를 스친 생각이 그러고 보니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맘때 아니었나? 이 생각이 딱 먼저 스친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솔직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을 이것 때문에 알게 됐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미리 알았거든요. 제가 뭐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좋아해서가 아니고, 아니 왜 알았냐면 일전에 저희 회사 기자들이랑 민중예술의 기자들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잡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이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곧 있으면 있는데 그때랑 날짜 또 겹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저희들은. 그러면서 농담 삼아서, 그러면서 야 이거 겹치게 되면 진짜 어떡하지, 진짜 웃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날이 많은데 설마 겹치겠어? 이 얘기랑 함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겹치면 자유한국당이 날짜를 옮기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다른 기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다른 기자들이 그래도 전당대회 날짜 옮기는 거 이런 거 쉽지 않다,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좀 또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쨌든 쉽지 않다. 그리고 또 괜히 그것 때문에 눈치 보여서 전당대회 날짜를 옮기는 건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냐, 절대 못 옮길 거다, 거의 이제 옮기기 쉽지 않을 거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대로 지금 옮긴다고. 실제가 될 줄 몰랐죠. 정말 우리도 다 농담 삼아서 얘기한 건데 어쩜 이렇게. 우리 채팅창에서도 아까 그러시던데 트럼프가 자유한국당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어찌됐건 참 이게 트럼프의 발표를 듣고 가장 그 누구보다도 자유한국당이 가장 당황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가장 첫 반응으로는 애써 침착한 척하면서 뭐 평화에 뭐 이게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처음에는 내놨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반응들이 정말 그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상황이어가지고요.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내일 이렇게 양일간 전당대회 일정 변경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아니, 바꿔야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꿔야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안 바꿔도 되긴 하는데, 뭐 오프닝에서는 제가 자유한국당이 뭐 북미 정상회담이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때까지, 아니 이거 다 쇼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왔기 때문에 아니 뭐 바꿀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그렇게 계속 중요치 않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쇼에 자기들이 휘둘릴 이유가 뭐 있냐, 소신있게 끝까지 밀어붙여서 정확하게 2월 27일 딱 하면 정말 소신 인정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찌됐건 이제 본인들이 들인 공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을 것이 뭐 그냥 눈에 보이니까요, 뻔히.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바꿀 생각을 아마 하겠죠.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왜 북미 1차 회담, 정상회담 1차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뭐 완전 하루 종일 뉴스가, 저도 발칙한 뉴스 거의 뭐 실시간으로 그 생방송을 제가 옆에서 켜놓고 그걸 같이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야 지금 악수하는 장면 제가 지금 30몇 번째 보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보고 그걸 재탕해서 몇 번이나 보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제스처의 눈빛 이런 것들 분석하는 기사 보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다른 뉴스들 하나도 상관없이 그것만 계속해서 봤던, 그러니까 모든 뉴스들이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때도 그 바로 다음 날이 또 지방선거기도 해서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전당대회 이 관련한 뉴스가 보나마나 뭐 같은 날 하면 전당대회 뉴스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없지. 뭐 특히나 뭐 이게 국가적 무슨 선거도 아니고 이게 한 당의 하나의 정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뜩이나 관심이 없을 법한데 더더욱 관심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은 센 척은 하지만 이게 어쨌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정을 옮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래요, 뭐 부담스럽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을 옮기겠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이 사적으로 다른 말들이 너무나도 자유한국당스러워서 말이죠. 아니 물론 트럼프나 이제 뭐 김정은이나 이렇게 둘이 북미가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날짜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굳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선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2월 27일에서 28일 베트남에서 미북 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회담이 개최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효과를 감살하려는 북측이 문 정권을 생각해서 한 수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이 알았으면 한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은 북한이 무려 우리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려고 일부러 날짜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잡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 그러면 거기에는 미국의 의사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요. 이 날짜를 정하는데도 양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정하는데요. 이게 그냥 대충 놓고 언제 할래? 오케이 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치밀하게 정치공학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 그 날짜를 정하는 건데 여기 아니 하려면 왜 미국 트럼프도 같이 욕하지 왜 미국은 얘기 안 하고 북한만 이렇게 얘기하나요? 트럼프가 북한에 또 말렸나? 아무튼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정권을 도와주려고 일부러 자한당 전당대회 날짜로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근데 그것도 좀 웃긴 게요. 그래. 지난 선거 때야. 선거 때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직접 후보로 출마를 하고 또 이렇게 여야 간에 이게 싸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승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길 수 있다 쳐요. 100번 양보해서. 하지만 전당대회 대체 뭔데요? 전당대회 뭐 승패가 아니 자기들 안에서 승패가 있겠죠. 하지만 대체 정권이랑 뭔 상관인데요?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뭐가 달라져요? 애들이 관심을 덜 받으면 문재인 정권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좀 너무 오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요. 홍준표 전 대표야 원래 또 홍카콜라 이런 데서 워낙 또 가짜뉴스를 많이 얘기하시니까 또 이런 분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참 이제 원내대표라는 사람까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자는 건지.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도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보이시죠? 내년 총선 때에도 신북풍을 시도할 거냐. 지금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신북풍으로 재미를 본 정부 여당이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도 신북풍을 계획한다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하며 오늘 국회에서 주재한 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방선거 직전에 치러진 북미 정상회담이 쓰나미처럼 지방선거를 덮었고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에 대해서도 2월 27일 날 잡혔는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겹친 것이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이것이 부디 의심이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도 3번 정도 되면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제 이분 역시도 지금 상당히 홍준표 전 대표처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거의 직접적인 거죠. 이 정도면. 북미 정상회담이 1차에 이어서 2차 때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정확히 겹친 것이 의심스럽다. 의도가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게 의심이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도 3번 정도 되면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정도의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우려스럽죠. 그뿐만이 아니라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완전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측이 문재인 정권을 생각한 술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말 홍준표 전 대표 발언처럼. 왜냐하면 지난 작년에 이 지방선거가 국가적인 대사로 있지 않았냐. 그때도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또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그런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요. 우리가 지난 선거 때 정말 그죠. 북미 정상회담이 바로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는 바람에 북미 정상회담하고 나서 하는 바람에 선거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쳐요. 물론 있었겠죠. 그 영향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좋은 그림을 만들면서 어찌됐건 이 정부에 대한 좀 기대감, 외교적인 이런 역할,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뭐 운전자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이제 어찌됐건 이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제 고조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겠죠. 물론 있었겠지. 그런데 정말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참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다 좋았는데 오로지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거 없었으면 자기는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봐? 완전 너무 스스로 자신감이 너무 스스로 너무 이게 뭐랄까요? 이게 자의식 과잉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어도 댁들은 이미 참패였어요. 아니 탄핵당하고 나서 첫 지방선거였던 거잖아요. 그죠? 첫 지방선거였던 건데 그걸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일단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현실 인식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오히려 북풍몰이 하려고 있는 대로 안간힘 썼던 게 대체 누굽니까? 거기 막 북한에서 그 사람들 내려오는 거 내려오지 말라고 막 도로 막고 그 쇼하고 그야말로 그게 쇼였잖아요. 쇼하고 난리 났던 거.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위장평화 쇼라고 막 비난하고 했던 거 참 그때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는지 우리 국민들이 혀를 끌끌 찼던 국제적인 정세와도 너무 다른 이런 이 자유한국당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종북 막 발언하면서 쇼하던 거 그런 걸 보면서 다 그게 이제 지방선거 때 표로 갔던 거거든요. 모르죠. 혹시 그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정말 점잖하게 우리도 평화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힘을 오히려 더 실어줬으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게 이제 역효과를 냈다는 게 보통의 이 평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들이 했던 건 생각지도 않고 다른 건 다 떠나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자기들이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물론 거기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겠지만 영향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안이란 현실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 떠나서 지금 그때도 우리 지방선거 때 이 바로 전날에 북미 정상회담이 잡힌 걸 두고 그때도 뭐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이제 펄펄 뛰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작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 정부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정부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과 미국이 일정을 잡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정부가 무슨 입김을 내겠어요. 그죠? 아니 그게 그 일정에도 다들 본인들 나라 자기 자국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다 고려해서 정치 사회적인 시기 일정을 다 따져서 고르는 건데 얼마나 많은 계산이 들어가겠어요. 거기 안에서도 서로 이때 자기 나라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고 이거를 좀 피해서 혹은 이런 상황에서 이때쯤 해야지 본인 자국에서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런 걸 엄청 치밀하게 고민을 해서 이 날짜를 잡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무려 제3국인 대한민국에서 집권 여당 이 무슨 국가적인 뭐 대선 이런 것도 아니고 야당의 전당대회 하는 날짜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 이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야당의 전당대회 하는 날짜까지 제3국의 전당대회 하는 날짜까지 굳이 고려를 해서 상식적으로요.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얘네들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말로 진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자의식 과잉 아니냐고요. 댁들이 뭐 완전 대단한 사람이신 줄 아나 봐요. 뭐 너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봐. 자기들 전당대회에 막 우리가 이렇게 막 너무 대단한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걸 막으려고 무려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든 회방을 넣으려고 이걸 손을 맞잡고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막겠다, 회방을 놓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이 둘이 이 날짜를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심한 자의식 과잉 아닌가요? 아니 이걸 막으려고 둘이 손을 맞잡았다고 하면 이미 뭐랄까 북한과 미국이 이미 그 평화체제 돌입한 것 같은데? 종전한 것 같은데요?
종전에 혁혁한 공을 자유한국당이 세운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요? 진짜 좀 네, 거의 뭐 약간 세계가 아니 전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런 생각 거의 중2병 수준의 이런 사고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발 좀 글쎄 철을 좀 드셨으면 아니,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이 세계의 중심이 본인이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죠? 아유 참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번에도 간헐적 단식 5시간 30분짜리 릴레이 단식을 좀 하시는 게 어떠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러지 말라고 날짜를 바꿔달라고 단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아니 그렇게 존재감이 대단하시면 미국도 좀 들어주지 않겠어? 그렇게 존재감이 대단하신데 참 네. 부끄러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려 우리나라의 공당 제1야당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참 그것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전당대회에 또 이제 그 차기 당권을 노리고 나서고 있다는 전 당대표이자 차기 당권 주자인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런 사람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너무 부끄럽고요. 그죠? 수치스럽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뭐 나경원 대표는 또 그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이번 설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언제 끝나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게 설 민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어디서 물으셨을까 대체? 어디서 물어보셨을까요? 어디서 본인들 가족들에게 물어보신 게 아닐까? 가족 친지들에게 물어보신 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글쎄 모르겠지만 저도 뭐 제 가족 친지들이나 뭐 친구들에게만 물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주변에선 다들 대부분 언제 총선하냐고 묻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건대 정말 총선 빨리 했으면 좋겠다. 총선 대체 언제 하냐. 저도 묻고 싶네요. 진짜 언제 총선할까?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던데 최교일 의원은 어떻게 되냐? 최교일 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러게요. 설 직전에 바로 최교일 의원 건이 터져가지고 최교일 의원은 어떻게 되나? 그 얘기가 없네요. 그죠? 싹 묻히는 것 같은데 최교일 의원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 누드는 아니었고 일부 노출은 있었지만 다 벗진 않았다. 전라는 아니었다. 이런 네,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셨던데 네,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총선 언제 하냐? 거듭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러실 때마다 네, 어쨌든 오늘 내일 잘 고민하셔서 전당대회 일정을 좀 바꾸신다고 하는데 글쎄 뭐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긴 합니다만은 네, 뭐 잘 회의하시고요. 그건 뭐 바꾼다 하더라도 이제 헛소리는 좀 그만하셨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무튼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원래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과연 열릴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는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단은 본격적인 조율이 시작되기 전에 시간표부터 먼저 못을 박으면서 양국의 강력한 이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연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이틀 하니까 27일, 28일 하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뭐 1박 2일간 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27일날 정상회담 하고 28일날은 중국과 그리고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해서 남북, 미, 중까지 해서 같이 종전선언까지 한 방에 흘러가는 것 아니냐. 한 방에 매듭 짓는 것 아니냐. 이런 좀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와, 그러면 진짜 대박이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한 29일쯤 전당대회 잡으면 어떡하지?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좀 기대를 해봄직하고요. 이때 정말 몰아붙여서 종전선언까지 오게 되면 진짜 큰 역사적인 그야말로
역사적인 뭔가 이제 마무리를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큰 획을 이제 긋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그랬으면 제발 하는 바람에서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종전선언까지 그토록 염원했던 종전선언까지 마무리가 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이때까지 또 중간에 뭔 일 없어야 될 텐데요 그죠? 중간에 뭔 일 없이 그래도 이렇게 날짜까지 대통령 못 받고 확고한 의지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정은과 뭐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부디 큰 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그때까지 모쪼록 네, 바라보겠습니다. 정전선언 가자 하시네요. 정전선언 가자. 네. 제발 정전선언까지 한 큐에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발칙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 오후부터 엄청 추워진대요. 내일까지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발칙한 뉴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